조회수가 안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한 번만 제대로 알아들으신다면 수익률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그 내용, 투자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는 TV 배남TV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네요. 남아있는 화, 수, 목, 금, 토요일처럼 여러분 남은 기간도 행복한 일만 아주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월요일 시작은 재개발, 투자 전략, 자금 투자 기간, 성향에 따른 선택, 사실 지역지구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한번 보시면, 자, 재개발 투자 전략입니다. 그런데 구역이니 땡땡 지구니 해제니 이것들이 다 뭔 소릴까 한 번씩은 다 들어봤는데 이게 뭘 말하고 속도가 얼마나 걸려 이거 헷갈려 뭐를 유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내용을 한번 풀어볼 거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지 또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선택지가 달라지세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투자 전략 짜는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은 좋은 점 뭘까요? 네,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집을 부수고 또 새로 짓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빠른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빨리 주니까요. 한 집 줬는데. 물론 분담금, 무담금 이런 건 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새 집 받는 것보다는 조금 싸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하시고, 또 요번 정책 정권 투자 정치적인 어떤 선거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신문에도 재개발 재건축 이제 호재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은 뭐냐? 일단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 조합 설립을 했다든지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든지 관리 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재개발 구역들, 정해진 구역들, 장점은 뭐냐면 일단 정해졌어요. 그래서 속도가 안 정해지고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그럼 단점은 뭔데? 단점은 가격이 비싸요. 빨리 주는 만큼 또 많이 받아가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역이 지정된 데는 취득세를 다주택자 경우에는 중과를 받아요.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중과가 있다. 금액도 큰데다가 취득세 13.4% 하면 와이구야 그것만 해도 얼마고 그래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볼 때 요 재개발 구역 가장 빨리 되는 데는 둘 중에 한 번이세요. 내가 꼭 살아야 된다는 실입주 관점, 그리고 하나는 투자 관점인데 아주 급매라는 투자 관점, 그렇게 있는, 아무튼 1등은 재개발 구역이 되겠고, 2등은 사전 타당성 신청 구역이에요. 사전 타당성 신청 구역은 사타 신청이래 가지고 동의를 다 받아서 이제 우리를 구역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탁 넣은 거거든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그나마 여기는 예정지, 선진입 하는 애들이 다 사타 신청 구역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금액이 좀 저렴하고, 단점은 뭐냐면 사타 신청부터 시작해서 구역 지정까지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점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보다 보면 시간이 단점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3등은 뭐냐면 해제구역이에요. 해제구역은 구역 지정이 용이해요. 사실 2등, 3등을 나누는 거는 조금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 어떤 거는 2등이 되고 어떨 때는 3등이 되기도 해요. 구역 지정이 용이한 거는 한번 구역을 지정한 것이라 여기는 여러 가지 앞전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단점은 뭐냐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1등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네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4등 제일 오래 걸리는 건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예요.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장점은 그럼 뭔데, 가장 오래 걸리다 보니 가장 저렴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도 재개발 구역에서 난 돈이 너무 사서 이걸 못 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거환경 개선 지구도 볼 수 있으니까. 다만 단점은 뭐냐,
여기도 시간이랑 입지에 대한 분석과 재개발 여부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셔야 되세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물리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1등 재개발 구역입니다. 진행은 하는 게 확실한 재개발 구역. 과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요. 불장인 요즘은 서로 하자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역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리스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런 불확실성의 리스크는 훨씬 작고, 다만 단점이 가격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 평균 15년,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안에 다 끊었죠. 재개발 구역. 그래서 재개발 구역은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다 나오는 구역 지정에 대한 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나오고, 지금은 2030 뭐 그 계획이래 가지고 사전 타당성 신청으로 다 넘어갔어요. 일단 재개발 구역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다더라, 지금 상황에. 그리고 가격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입지를 잘 보면 그래도 지금 신축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더라 까지 보시고, 2등 사전 타당성 신청 구역 보시겠습니다. 사타 신청된 곳은 주민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법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동의를 구청에서 받을 때 보통은 75% 이상이 돼야만 접수를 딱 받아줘요. 그래서 거기다 동의하고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비용은 구역 지정이 된 아까 재개발 구역 지정만 된데 또는 조합 설립이 된 데보다는 많이 저렴하세요. 그래서 뭐 요즘 또 예정지, 사타 신청 구간 뭐 이렇게 핫한 곳이 되겠죠. 사타 신청을 일단 했다는 말은 동의를 다 받아서 1차적인 것 관문은 끝났다는 말이니까 요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 다만 뭐 나머지 사타 신청 안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은 뭐냐? 해제 구역입니다. 장점이 뭐죠? 구역 지정이 용이하다더라. 단점은 뭔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의가 많이 안 될 때, 주민 동의가 많이 안 되면 조금 또 산으로 갈 수 있다더라. 그런데 요즘은 무슨 장? 불장. 그래서 동의가 아주 빠르다. 이렇게 6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개발 구역으로 다시 지정 신청을 하면 되고, 사타 신청보다는 구역 재지정에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 재지정에 더 유리할 수가 있고, 재개발 구역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선진입도 가능하니까 여기도 또한 사타 신청 해제 구역은 선진입, 예정지 뭐 이렇게 통합하는 리스크가 조금 적은 곳이다 뭐 보시면 되시고, 취득세가 여기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1.1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요 이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역이 좀 변경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만 구역이 변경되는 것들은 사실은 뭐 그 전에 어떤 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웬만큼 뭐 다른 거 아니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거 환경 개선 지구 뭐 이 부분들은 참 겁도 많이 나고 또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이 레이더망에 들어오는 번들일 거예요. 자, 개선지구는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큰 산 두 개를 했죠.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선지구 해제를 하고 다시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 구역 사타 신청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노후 불량 현황을 봤을 때 사실 주변 입지가 좋은 구역들은 말씀드렸죠. 개발 압력을 받을 구역이라고.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가야땡 구역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보시라, 여기는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했고, 똑같은 가야땡땡 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압력이 두 단계나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장기적 흐름을 고려하시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시는데, 이왕이면 뭐 갭을 전세나 뭐 LH 전세나 뭐 요즘 이런 게 많잖아요. 갭을 아주 넉넉한 시간에 보시고
입지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기다리다 지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재개발, 이제 헌집주택 새집다오에 어떤 게 빠른가, 어떤 것들이 빠르고 어떤 것이 있나 1, 2, 3, 4등으로 나눠봤고, 말씀드렸죠. 2, 3등은 보는 시야에 따라 조금 순위 변동도 가능하다. 뭐 거기서 거기다. 아무튼 부동의 1위는 재개발 구역, 2등은 사타 신청 구역 전후, 3등은 해제 구역, 그리고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주거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나의 상황과 시장의 입지 우위를 분석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투자하실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작아서 가능성에 투자하실 건가요? 돈은 있고 나 새 아파트를 원해. 그럼 신축을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시면 조금 할인된 금액에 재개발 지역들 그 옆에 있는 것 중에서 빠른 단계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아,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돈이 적어. 그러면 사타 신청 전후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해제구역 동의율이 높은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적은데 뭐 나는 입지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언젠가 무조건 된다 하면 주거환경 또한 부담 안 가는 선에서 가장 작은 우와 니 고조 잡았네 할 정도로 가장 작은 선에서 모아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세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남이 좋아하는 남치로 해야 됩니다. 나의 투자 전략이 시드머니 조금 있다와 시드머니 많이 있다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아무튼 남이 좋아할 걸로 제일 좋은 걸 하세요. 돈이 작으면 사실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고, 돈이 크다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뭐다? 남이 좋아하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자, 3천 미만이 있고요. 1억 이상이 있고요. 2억 이상이 있습니다. 어디를 해야 될까요? 3천 미만은 아무래도 주거환경을 해야 되고, 1억 이상이라면 사타 신청된 전후나 해제구역을 해야 되고, 이제 2억 이상이면 리스크 관리, 재개발 구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타 신청 구역도, 그리고 해제구역이 아니라 사타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구역 중에서도 입지가 완전 대땅이다 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도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배남TV 이야기는 재개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지역, 지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떤 금액으로 투자를 얼마 동안 기간 동안 하면 또 수익률은 또 얼마나 생각하는지, 거기가 리스크는 뭐뭐가 있는지 등 기본 전략을 짜고 사실은 투자를 하셔야 변수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또 어떤 다음 투자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